아, 네, 땡목 박승복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이 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아서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시 1월 1일 11시에 병원연 붉은 말처럼 희망찬 역동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첫날 이제 하루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그래서 주권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정치의 문제, 정치의 민주화. 그 민주화는 뭐냐? 민주화는 바로 민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엘리트, 정치인, 전문직자들이 이끄는 줄탁. 오늘 태백 산행은 아니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줄탁님 태백산 갔다 왔습니다. 대신 이제 전 중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딱 중간만 갔고, 그래서 오늘 뭐 새벽부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뭐 떡국 한 그릇 먹고 비몽사몽 산길 가고 뭐 해서 서로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치고, 그래서 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김건희, 윤석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독재고, 내란이고 반란이고 쿠데타입니다. 내란과 반란 쿠데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친구들은 머리에 대한민국 국민이 몇천 불 시대, 5천 불, 6천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 대학 나온 놈, 뭐 엘리트, 전문가, 권력자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80년 당시 5.16 신군부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나쁘게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GDP가 1,600불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억압 통치가 잔혹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서울의 봄을 그렇게 간략하게 압살했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의해서 4월 달에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북 민주 항쟁을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공수부대들이.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광주에서 군인이 자국의 국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군부의 쿠데타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80년이면 제가 중3 고1 요때입니다. 그렇죠? 고1, 고2, 고3이니까. 중3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누나하고 형들이 왜 저 연병인가를 하는 것들을 그냥 저는 그 당시에는 맨날 동네 애들하고 논이라고 교회 다니고, 그때 막 교회 다닐 때입니다. 그때 형 누나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지를 교동량으로 듣고 있었지만, 뭐 저하고는 실적으로 구체적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정치는 주권자가 해야 된다. 2026년
1월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정치는 주권자가 해야 된다. 정치의 주역은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들, 고위직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주권자의 분명한 자기 태도와 그리고 분명한 자기 주장들이 모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26개의 기초정부, 그리고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17개의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이러한 지방정부의 수장들, 그리고 교육의 수장들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해가 모레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사람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소위 그 폴리티칼스 베루프라고 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베루프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마치도 하늘에서 이미 점지해 준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1만 년 전에 그 인류는 직업이 세습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1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수준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의 삶이 훨씬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박해진 이유는, 이렇게 소위 사람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함부로 내팽개쳐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직업적 세습에 있다. 직업적 세습을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사회가 천박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 선생님 말씀을 제가 간혹 이제 되돌리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의 새벽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그레이버, 데이비드 웬그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으나 제 선생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 어디에도 있었습니다. 사농공상은. 근데 이게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학자들이 결혼해서 애들 낳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 어떤 애는 학자의 역량이 있고, 어떤 애는 농업의 역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인의 역량, 또 상인의 역량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역량대로 그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사회가 1만 년 전에 우리 인류의 사회였어요. 데이비드 그레이버나 웬그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이분들이 이 책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말씀하는 건 뭐냐,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온당한 거야? 지금 이 불평등이 온당한 거야? 홉스나 루소가 얘기한 것처럼 원시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다시 그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의 이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온 거야. 그렇게 진보해 온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레버나 웬그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그런 귀족적, 그다음 왕족적 그 지배와 통치, 이것은 오히려 이후에 사적 소유와 사적 이익을 가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배 형태들이다. 그래서 불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이런 사람들 알지 못하십니다. 제 선생님이. 물론 돌아가셨지만 제 선생님 이름은 박혜조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런 물론 그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선점했던 전략적 과제 3가지. 계급, 인종, 성. 이 차별과 혐오, 이 추악한 것을 걷어내기 위한 그의 전략적 노력들, 그리고 조직적 노력들. 그것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에 편만한 나사렛 예수의 믿음과 신앙, 그의 철학과 사상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소위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가서 적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울에게 그런 구원의 체험,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여지고 그가 그것을 깊이 숙고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자기의 그동안 모든 삶의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지며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지배 정신에 저항하는 조직들을 만들고, 그래서 옛 것은 가고 새 것이 왔다. 육신의 것은 이제 옛 육신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몸. 그것은 로마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율법이 아닌, 유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삶의 지표. 그것이 바로 바디오가 얘기하는 보편적 개별자, 주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넘나드는, 선을 해파하는 모든 서열, 차별, 계급, 그 더럽고 추악한 경쟁을 일소시키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선교의 결과가 지금 21세기 한국 개신교에 있는 이 땡목 박승복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수많은 훌륭한 성직자들, 훌륭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태되고 퇴색되어 가면서, 언제부터? 로마의 지배가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순간, 그렇게. 추 대표님 오셨군요. 동감합니다. 주권자가 정말해야 합니다. 어제 태백에서 태백 같이 봤어야 되는데 못 봐갖고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 대표님 새해는 건강하시고, 새해는 그동안 밀린 일들 다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민주화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권자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얘기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클리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종교 분리를 반헌법적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칼 야스퍼스가 얘기합니다. 정치적이 않은 철학은 진정한 철학이 아니다라고. 정치적이지 않은 믿음, 정치적이 않은 신앙, 정치적이지 않은 신학은 진정한 믿음도 신앙도 신학도 아닙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 정치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100점짜리라면 그 100점은 사람의 존엄성이 100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사람의 존엄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환경 조건으로서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정치. 저는 한국 정치는 제가 보기엔 50점을 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A, B, C, D, F 학점을 줄 때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주고 F 학점 주잖아요. 60점 이하는 F입니다. 우리 수우미양가, 사실 수미양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그냥 집에 가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양호하다, 아름답다, 우수하다, 머리가 되는구나. 저는 대학도 수미양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A, 에이스, B, B급, C급, D급, F급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본 전혀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 아닙니다. 예? 마치 또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와 엘리트 정치인과 전문 정치인들에게 가장 소위 말해서 일반 사람들 등쳐먹고 피 빨기 딱 좋은 정치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은 아니고 전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하여튼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계열의 많은 그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막 뭐라고 해요.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상윤인가 전북의 국회의원 하시는 분, 검사 출신, 당대표에게 반기를 드는 건 내란이다, 반란이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 머리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성윤이죠, 이성윤. 그것 자체가 이미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정치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낙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 거지. 양호하지도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2026년에는 주도적으로 주권자로서 힘차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여백인데 목사님은 받지 말라는 건 뭐야?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2026년의 원년으로 붉은 적토마의 역동성과 활동성, 그리고 진취적 기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파트는 좀 그렇게 가고, 경제민주화. 여러분,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면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게 뭐냐면, 설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너 일가의 것이다. 삼성, 현대, 대우는 아니고, 두산, 하여튼 재벌 기업들.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걔네들 것이니까 걔네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 시민이에요. 경제 주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에요. 경제 주권도 누구한테 있다? 예, 미래에 있습니다.
정확하면 인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삼성이 크는데 난 도와준 거 없는데?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막 반도체 많이 파는데 난 저기 뭐 가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경제 민주화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출 열심히 하고 뭐 지금 뭐 7천억 불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들였어. 저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를 누가 만들어? 주권자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디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냅니다. 네? 저도 어디 가서 뭐 일을 해서 누구한테 뭘 받으면 공식적으로 세금 내고 세금을 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내는 직접세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야? 간접세. 여러분, 기름 넣을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5만 원 기름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수증 봐보세요. 4만 얼마 넣고 나머지 세금이에요. 소주 한 병 사는 거, 껌 한 통 사는 거, 어디 가서 뭐 무슨 책을 하나 살 때도 여기 다 붙습니다.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이 책이에요. 그 예전에는 알라딘에서 했는데 제가 강원도 1등이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상위 0.1% 안에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통계를 안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더럽게 없이 사는 목사가 더럽게 책을 많이 사서 보는 거예요. 뭐 더럽게 많이 보는 건 아니고 깨끗하게 봅니다. 물론 책은 더럽게 봅니다. 막 언더라인 긋고 막 그 저랑 생각이 안 맞으면 거기다 제가 댓글 거기다 막 써요. 물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저만 보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어느 의견에 동의하는지, 왜 동의하는지, 그리고 왜 동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 보면 책들 한 장이 이게 한 챕터가 큰 챕터 장이 끝나고 나면 거기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요 한 장을 읽은 소감을 제가 코멘트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가끔 이 책들 이렇게 옛날 책 이렇게 뒤져보면 제가 그 당시 코멘트 해놓은 게 있어요. 야, 씨, 이런 말을 썼단 말이야. 응? 5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은 그런 걸 쓰라고 그러면 글쎄요, 뭐 쓰려면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한 몇 년, 한 4, 5년 전에 신년사를 한번 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훌륭합니다. 자, 경제민주화의 그 가장 큰 명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소위 그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이 회사에 공동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 노사 동수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아니, 없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안전망을 잘 갖추고 어쩌고 해도 사고는 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사망률이 OECD 회원국 탑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회적 손실. 오늘 재하정에서
그 뭐 잘 나가는 놈들 땡땡 할 때 한쪽에서 복직의 종을 두들겨야 되는 노동자의 삶. 지금 320 며칠을 고공에서 좀 투쟁하는 그 노동자의 그런 삶이 온당한 것이냐? 일 나갔다가 쿠팡 가서 일 나갔는데 과로로 멀쩡한 청년이 죽어요. 건설 노동자들 일 나갔다가 떨어져 죽고 빨리 깔려 죽고 찔려 죽고 예? 압사당해 죽고 빵 기계 돌리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생명을 잃고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서 그거 툭 건드려서 거기에 끌려다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회가 지금 오늘 2026년은 오늘부터는 그런 노동자들의 죽음이 없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시간 불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놈은 한가한 시간이 10시간, 어떤 사람은 단 1분도 없는 그런 삶. 여러분 지금 쿠팡의 이 추악하고 천박한 것들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장이라는 사람은 여기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죽어도 돼. 그러면서 미국 놈들에게 노비를 하고 한국 정치인들에게 노비를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방송에서 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새끼라는 말도 욕이 아니죠, 그건. 근데 사람에게 새끼를 쓰는 것은 또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연이나 놈 이런 것도 뭐 놈 정도는 되겠죠. 이놈 저놈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새끼 저 새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속상해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오히려 주권자들에 의해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빠져나갈 군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싹 빠져서 싹싹싹. 그래서 거기에 헤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권 카르텔이에요. 헤쳐먹을 결심을 거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틈새가 보이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그 틈새를 넓혀서 맨발의 중년도 들어오죠. 그 틈을 넓혀서 거기서 그 이득권 카르텔을 더 강화시켜내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2025년을 통해서 4월 4일 11시 22분 피의 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후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되고 그 국민주권 정부의 효용성, 효능감을 맛본 그 6개월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졌잖아요. 소위 가진 놈들, 배운 놈들, 그리고 힘 있는 놈들,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 이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무런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 재능도 없어. 심지어는 기본적 역량도 없는 자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서 연봉 수억, 수십억짜리 연봉을 받아가면서 판공비 팡팡 써가면서 법카 팡팡 써가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의시되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김건희한테 뒷돈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김건희가 인천공항공사 보내는데 단 한 푼도 안 받았을 거라고 하는 건 비상식적 아닙니까? 비논리적이고 오히려 반합리적이에요. 분명히 상납했을 겁니다.
매감매직했을 거예요. 그게 김건희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털면, 예? 근데 하나만 털을게요. 무슨 은행장 가는데 그 연봉을 노비로 써야 된대. 뭐 여러분 웬만한 은행장 다 10억 넘습니다, 연봉이. 그럼 10억을 쓴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이게 상식이라는 거야.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가야 돼요. 얼마 전에 KT 그 사장 모집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KT가 아무도, 근데 그 KT 그 사장을 뽑았던 사람들이 그 이사들이 누구냐? 김건희, 윤석열 때 임명된 애들이에요. 그럼 그놈들이, 그 사람들이 이득권을 내려놨겠냐 이거야. 난 아니다의 방점을 난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려면 투명해야 돼. 공정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사 동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국가적 구조화 시스템으로 입법화돼야 되고 그런 구조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면 그런 수작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KT 지금 문제 많습니다. 그 문제의 주역들이 지금 또 KT의 결정권, 기획권, 사업, 이런 사업권,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 놈들이 또 다시 사장이고 이사고, 그래서 그 이득권을 끝없이 갈취하는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 이게 이제 KT입니다. 왜? 태백은 아직 KT 아니면 이게 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기 LG나 이게 안 들어오나 그래, 여기는. 제가 사는 데가 그렇습니다. 여기 오직 KT만이, KT가 기간 산업이고 KT가 확보하고 있는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KT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비싼 요금 냅니다. 예? 이게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어요. 그 이득권을 끝없이 빨대 꽂아서 피를 빨아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 주권자가 바꾸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우리 정치 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제 시민이라는 말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나라의 예를 들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수조가 경제 주체로서의, 경제 시민으로서의 각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 주권자로서의 분명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원년이 2026년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SK 하이닉스, 삼성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돈을 어떻게 빨아먹는지 몰라요. 삼성이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현대가 갑자기 마음이 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오찬 위에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런 걸 개구라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2026년에는 정치 민주화도 민주화지만 경제도 민주화, 민의 통제를 받는, 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자주독립국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가는 원년이 돼야 한다. 그래야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적토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GPU 하나 그 칩 하나 돌리는데
대형 냉장고 10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뭐 20 뭐 몇만 장 그거 돌리려면요 핵발전소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인가 2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해서 그 전력 그 에너지가 없으면 AI가 물론 지금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엄청난 전력 소비를 하면서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것만 해야 되지? 다른 건 없을까?' 제가 써버린 AI 위원회 만들면서 제가 그 사회를 보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걸 따라가기보단 새 방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못 따라가. 100만 장 있는데 26만 장 갖고 어떻게 못 따라갑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써버린 AI 기본 정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 AI 주권, 그 주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했는데 그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저는 그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게 어딨어요, 당연한 게. 왜 당연해야지? 다른 건 없나?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이 주권자들이 그리고 그런 것에 대면 새로워질 수 있죠. 서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이 받게 됩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새롭게 알아지는 정보가 있어요. 그 부딪히게 되면 기존의 정보를 강화시켜내기 위해서 새롭게 들어온 정보를 깡그리 무시하거나 압살해 버려요.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틀어버리는 거죠.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어디 있어? 정답이라고 우겨대는 것들 중에 정답이 아닌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래서 소위 발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진보라는 색채를 띠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일랜드 시인이며 문학가며 사상가인 오스카 와일드를 좋아해요. 이분은 그래요. 우리가 어느 한국에 들었을 때 또 다른 지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보고 진보라는 글자가 없는 책은 자기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 그래서 우리에게 노마디스트가 되길 원하는 그것이 진짜 정말 좋으냐? 그 유목적 삶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건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역할.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서 뭐가 받는 그런 어떤 소명일 수 있어. 근데 세습되는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의 보면 아들한테 세습한 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에게 자기자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레이버나 웬구러에 얘기하면 계절마다 임금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마다 지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우리 영어로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리더. 잇덧이에요. 한국말로. 이어주고 더해주는 사람이. 리더는 무슨 자격을 갖추고 어쩌고 딱 필요 없고 리더는 이어주고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만큼 간단하고 쉽고 정의하는 리더가 있으면 나와봐라. 예, 리더는 간단한 거예요.
이어주고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어주고 더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맞아. 그럼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베링해를 건너서 저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 가서 그들의 삶도 부유해요. 거기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다시 소위 문명 세계라고, 이 문명 세계는 정확히 얘기하면 예? 백인 중산층 남성의 결과물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살았던 그 자유로움과 풍요로움. 사람들 다시 글로 갑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기 한 달에 겨우 한 번 내려갈까 말까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뭐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의 뭐 연봉, 1,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뭐 고급 세단을 타고 안 그래도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5권 6권 책 살 수 있는 그 정도. 물론 요즘 책값이 너무 비싸. 제가 이 책을 사려고, 예? 이 책이 지금 정가가 47,000원인데 이게 42,000원인데 제가 이 책을 사려고, 이런 책을 사려면 다른 책 2권 3권 못 사요. 이 아껴서. 그래서 이런 책을 하나 사는 거예요. 책 내용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보고 싶은 거야. 물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하면 되겠지. 누가 썸머리 한 거 있으면 그거 보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 내 관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40분이 졌네. 끝나기 전에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쇼츠 하나 만들게요. 예,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번 할게요. 음. 자, 정치 민주는 그렇게 하고, 사법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마찬가지고요. 국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2026년은 대통령 이재명처럼 심하지 않은 장애, 저도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심하게 왜 어디 뭐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어야 되나? 무슨 막 무슨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야 돼? 장애는 다 심합니다. 비장애인이 보기에는 과 더불어 하면 되게 심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심하다, 심하지 않다. 옛날에는요, 1급, 2급 막 그랬어요. 1급, 2급은 뭔지 아시죠? 예, 산소호흡기 끼고 식물인간 돼야 돼요. 옛날에 보험 그러면 1급 하면 얼마,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냥 거의 산송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장애에 대한 입장도 바꿔야 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존엄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비인간적 대접을 받는 것이 온당한 겁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온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못 산다고 하는 저 네팔이나 저기 미얀마에서 오는 사람, 심지어 조선족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비굴함이, 이 비루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조희대를 비롯한 이 사법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가 안 돼서 그래요.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들이 알아서 하겠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경기도 교육감 출마 예정하시는 분하고 제가 한 2시간 토론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제가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정치인 출신들 교육감 후보도 있어요? 그 사람들 뭐를 아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존엄성을 알아? 제가 여기서 까발리면 정말 쌍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런 위치에 왜 가야 되는데 역량도 없고 재능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내가 몇 선 국회의원 했으니까, 내가 무슨 교육부 장관 했으니까, 내가 뭐 어디 거기서 뭐 엘리트였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존엄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 왔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혁신처장으로 가 있는 최동석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성취 예측 모형. 이 책은 한 몇 번씩 보면 좋습니다. 볼 때마다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취 예측 모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얘기,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과거에 어떤 쓰레기 같은 일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분석력이 있는지, 개념적 해석력이 있는지, 영재성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정직 성실성과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준 사람에게 그런 자리에 갖춰주게 하는 거예요. 정치는 결과로 말하고 성취로 증명하는 겁니다. 결과 하나도 없어. 성취, 지나가는 개만도 못해. 그런 자에게 또다시 그런 중요 직책이 있는 자리에 가서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초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가 이 광역 정부를 멋지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 사물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으로 그걸 개념화해내지도 못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해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향성도 희망도 꿈도 없는 것들이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사이, 55%,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44%, 45% 가고, 20 몇 퍼센트 찌그러져 있고, 소위 진보 정당이라는 것들은, 예? 막말로 2%, 3% 넓어져 있고, 당의 쇄신을 일신하고 혁신시켜야 되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당은 뭐 합니까 지금? 혁신이라는 말을 빼든지, 개혁이라는 말도 빼든지, 그런 무책임하고 그 무능한 정당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민주화에 대한 개념적 적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전 분명히 합니다. 즉 주권자들에 의해서 견제되고 감시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주기훈 같은 놈이 판사하고 조희대 같은 놈이 대법원장 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위직 공직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 민낯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실력도 능력도 재능도 그리고 염치도 없어. 참 부끄러움도 없어.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돈 찾아갔겠지. 김건희한테 상납하고 그 매간매직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돈 빨아낼 거 아니야. 그럼 이런 행사에 뒷돈 받고 저런 행사에 뒷돈 받고 저런 사업에 관여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이야. 예. 매간매직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라 합시다. 그러나 그 능력 어떻게 돼요? 걸리면 어떻게 돼? 철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공직자들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야 돼요. 5년 동안만 하나 헤쳐먹었어. 그럼 이 공소시효가 한 3년이야. 보니까 어떤 건 3년 3년 2년 막 그래요. 예? 긴 건 5년도 있어요. 그러면 긴 거 5년으로 치고 5년 동안만 가만히 있으면 돼. 안 걸리면 돼. 증거가 인제 근데 5년이 지나고 이틀 3일에 증거가 나타났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에게 한해서는 모든 공직자는 모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공직자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그 직위에 있을 때 헤쳐먹은 게 드러나면 바로 철퇴를 가는 거예요. 헤쳐먹은 것의 30배를 배상하게 하고 징벌 하게 하고 바로 깜빵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의 기강이 쓰는 겁니다. 예? 헤쳐먹은 게 뻔해. 당장은 증거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땅 터졌어. 왜? 후임자가 뒤져보니까 이것이 이거 헤쳐먹었네? 그럼 그냥 바로 구속이야. 그냥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나라가 2026년 적토마의 나라, 병원년 새해 우리 결심과 결단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년 새해 그렇게 붉게 타오르는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희망. 오늘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희망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받지만 희망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심님이 희망찬 모닝콜에 대한 진심이 있으셔. 거기서 해 갖고 50만 세계의 우리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50만 구독 실시간 이런 꿈을 그런 희망을 그래서 2020년 그런 희망찬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그래서 2026년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가 20살, 21살 때, 1살 때, 이거 당장, 파출소 털고, 무장혁명을 통해서, 노동자여 단결하라! 농민이여 봉기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무장혁명 투쟁을 해야 된다고, 드높이 떠들었던 그때가 21살, 21살짜리. 무슨 이런 책을 공부하냐? 지금 당장 파출소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서 이 신군부 세력 전두환 노태우를 더럽고 추악한 자본주의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이 쓰레기 정치인 놈들을 다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런 혁명 정신에 투철했던 사람이 40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수만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2025년 6년 이 대한민국은 그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제 주권자가 보다 더 스마트하게 민주화를 이뤄내서 진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총 쏠 줄 알아요. 그것도 우수하게 쏩니다. 앉았어, 서서 엎드렸어, 다 할 줄 알아요. 군대 안 간 저도 알아요. 저도 총 잘 쏩니다. 제가 쏴본 총기는 16하고 카빈 뭐 다 해봐야 뭐 한 20여 발 쓴 건데, 그래도 그거 어디야? 지금이라도 총 탁 받으면 벌써 촥 해갖고 바로 언제든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도 정말 100만, 200만, 뭐 10만, 뭐 만 명, 1000명이 모여도 딱 모여서 탁 헤어지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런 광장의 민주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이제 일상의 민주화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구조화 시스템 안에 이런 민주화, 일상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그럼 이 민주화의 기준이 뭐냐? 바로 사람의 존엄성. 이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상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구조화 시스템이 그렇게 가면 노동자의 삶이 훨씬 복된 삶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임금과 의사의 임금이 7배가 차이 나는 이런 불평등, 불합리한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7배가 차이 나냐고. 한 2배, 3배 정도는 나 오케이.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놈이 연봉이 10억이 넘어. 15억, 20몇 억이야.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하냐? 맨날 가서 골프 쳐. 밥 처먹고 술 처먹고. 그런 놈에게 20몇 억씩을 줘야 되는 이 사회가 온당한 사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조정을 해도, 세습을 위해서 편법 증여를 해도 어느 놈 하나 제대로 징벌받지 못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사회.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이 싸가지 없는 엘리트들, 선출직 공직자들, 고위직 공직자들. 그것들을 다 뜯어고치고 박살내고, 그리고 완전히 갈아엎어야 균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균등한 사회. 저는 평등한 사회보단 균등한 사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곡괭이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사렛 예수가 꿈꿔왔던 하느님의 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바로 에클레시아의 기본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서 저는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로 가야 하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2026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 되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인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 진짜 기독교, 진짜 주권자, 진짜 시민, 그리고 진짜 당원이 되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내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은 불타오르는 태양처럼 저 지평선을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바로 그 적토마에 올라타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댕강댕강 날려버리는 그런 한 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비상하는 대한민국, 새롭게 피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들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주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과 현장에서, 그리고 이 화면 유튜브 공간에서, 인터넷에서, 미디어 공간에서, 그리고 삶의 공간에서, 처처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늘 앞장서서 칼바람이 몰아치면 그 바람을 가르고, 총탄이 날라오면 그 총탄도 자르고 선두에 서서, 그리고 그 뒷자리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정말 뜻깊은 새해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소망하고자 하는 것, 희망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꿈꿔왔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뜻이 발현되어지고 그 바람이 온 세상에 편만해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더 뿌듯한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면서도 내 형제와 자매, 잊어버린 자, 잊혀진 자, 쓰러진 자,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 그리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동지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년 첫째, 둘째 날이니까요. 제가 오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버린 자들의 동지가 되어주시고 핍박받고 억눌리며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드높은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귀한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꿈과 희망 위에,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기업과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 힘차게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서로 따뜻하게 손잡아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하는 동지 그런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곁에 늘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원래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예, 잼장군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분들 화이팅.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또 뵙고요. 우리는 또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이제 2026년 땡목과 함께 떠나는 노마소 여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거 끄고 네, 들어가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재승아. 여보세요.